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려주십시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남자,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남자, 이 남자분을 모시고 계속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바닥에서 사실 극복을 했는지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그 뇌가 망가지다 보니까 멘탈이 망가지다 보니까 몸도 많이 망가졌었는데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줄넘기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100개씩은 하겠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한다고 걔 뭐 돈이 뭐 부자가 돼? 줄넘기를 한다고 너 뭐 지금 내 주식이 오르냐? 스스로 하고 집어 던지고 혼자 울고 막 의욕이 생기는 게 있죠. 네. 너무 비참했는데 내 스스로한테 약속하자. 이 줄넘기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감기가 들리거나 배가 너무 아파도 매일매일 100개씩은 하겠다. 처음에는 10개도 제대로 못하던 게 지금은 1000개도 한 10분만 나와요. 이거는 뭐 나는 적어도 내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적어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어. 그러면 나는 다시 투자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젠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시장은 정말 줄넘기 10개. 네. 그렇잖아요. 사실 줄넘기 10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게 바탕이 돼서 그렇죠. 그게 바탕이 돼서 자존감 회복되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고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서 이 정말 뭐 꼭 도박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우울증이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이 작은 거 하나가 정말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왠지 더 네. 어려워질 것 같아 보이는데 역시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운동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줄넘기 1000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줄넘기를 했다는 게 내 자신감이고 내 자존감이고 내가 우울증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됐던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고 지금 안동바닥에 쫓겨왔지만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직장도 잃고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한때는 잘 나갔던 젊음이 있었는데 모든 걸 잃고 지금 안동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말은 좀 죄송합니다. 안동 너무 저 사랑하는데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비참했는데 내 자존감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자존감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투자의 결과에 있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쓰셨던 것 중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살 주식을 사야 내 종목이 오른다는 거죠. 남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공감인데 공감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들이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우와 재밌네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 세계 1등을 했다고? 와 그럼 이 회사 주가는 완전 상한가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뭐지?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서가요.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지어서 어떤 그 선택적 사고를 취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근데 옆에서요 누가 이제 저 뭐 집사람이 그 옆에 병원 원장님이 얼마 넣어서 얼마 벌었대. 내가 지금 진료실에서 난 뭐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제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되도 않는 투자를 하고 이제 망하고 이제 그래 나는 그러면 이제 그냥 가냘픈 희망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오늘 그 수익을 못 본 거는 내일 아니면 다음에도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떤 인지적으로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이 먼저 나가고 고민을 하지 않고 먼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어. 이러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뭐 외국인들 마찬가지겠지만 10만 원짜리 옷을 살까 말까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렇죠.
아니 2만 원짜리 정식을 먹을지 말지는 네. 점심 식사를 그렇죠. 뭐 1만 원짜리를 먹을지 15,000원짜리 먹을지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네. 주식으로 1,000만 원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요. 아, 심지어 빚내서 내버리죠. 몇 천만 원 들어가요. 네. 이거 오늘 안 사면 안 돼. 네. 오늘 안 사면 안 되는 주식이 어디 네.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실행력과 또 네. 어떤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실수할 거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그런 초보들이 겪는 어떤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래야 이제 또 네. 초보들이 또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초보가 제일 많이 하는 그 인지적 오류는 뭐냐면 저도 이 책 보고 그러고 보고 알았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타기 하자. 네. 그러면 회복될 거야. 약간 이런 네. 보니까 정말 저가 초보 같은 이제 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사면 이게 끝물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네. 쉽사리 또 막상 또 들어갈 타이밍을 또 잡기가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초보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 4월이 됐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어요. 1,450 정도까지 네. 떨어졌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초보자들만 주식이 쉽다고 해요. 진짜 아직 큰 실패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 네. 초보 투자자들만 네. 주식이 쉽다 네. 그러고 정말 주식은 어렵습니다. 네. 주식 수학이에요. 네. 주식을 수학처럼 회계처럼 공부해야지. 네. 그 주식이 쉽다고 하는 순간 이미 지옥에 그 빠져나가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워렌 버핏도 전 재산의 50%를 날린 적이 있고요. 네. 그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7, 8년 후에 그 결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 몇 달 만에 내가 그 결과를 얻고 싶어요. 진짜로 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뭐 주식 어떤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네.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고 싶다는데 어떤 종목을 사면 돼요? 아니 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런 종목에 대해 알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주식을 할 자격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식은 투자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돈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인내심 있게 접근하고 있는지 네. 그거부터 돌아보시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데이터와 통계를 원칙적으로 믿고 따르면서도 가끔 남의 말에 혹해서 테슬라나 전기차 배터리 종목에 무리한 투자를 할 때가 있다. 본인이 정한 원칙이 있지만 가끔은 완전히 벗어난 엉뚱한 방식의 투자를 하거나 위험한 종목에 충동적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아니 근데 정말 맞아요. 정말 좀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좀 이런 팁도 좀 같이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빠져나올 생각, 오늘 이걸 극복할 생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발목 잡히는 거는 내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그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일은 생각하지 말고 어제 일은 돈 생각하지 말고 히어앤나우로 오늘에 집중하자. 언젠가 살면서 괴로운 일을 한 번도 겪는 사람이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 번도 우울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우울증의 함정에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울증의 시계에 빠진단 말이에요. 오직 나만이 우울증에 안 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자만이에요. 내가 저한테는 그 시기가 30대 중반이었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6개월 만에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를 자책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 2년이나 끌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혹은 초보자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주식 주식시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려주는 우울증 극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남들보다 훨씬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얼마만큼 그때 무르익고 성숙해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뭔가 스스로 일기를 쓰던 내가 뭐 운동을 하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하나라도 집중한다면 반드시 그게 내 자존감으로 돌아와서 그게 뭐 일이건 투자건 인간관계든 어제보다 나은 결과를 분명히 갖고 올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종석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병원에서 주식 중독에 대한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또 좀 더 상세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외에 이제 내가 주식으로 너무 도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동네에 있는 정신과 의원을 좀 찾아보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외모는 정말 연예인처럼 생겼던 분인데 팔이 다 말려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코드 블루라고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말짱해요 팔이. 네. 몇천 조각으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로 잘 다.